자,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1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당기말 주식회사 3일의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재고자산이고요. 당기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2월 31일자를 뜻합니다. 자, 문제가 단순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는 재고자산 금액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거기에 기초재고액이 25만원, 현금 매입액이 170만원입니다. 근데 여기 수익 관세가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부대비용으로 지급하시면 되고요. 해당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걸 빼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170만원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판매 가능 금액은 얼마냐면은 195만원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판매액은 참 보도록 합시다. 120만원의 원가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을 150만원에 외상 판매했대요. 사실 외상 판매는 굳이 이 문제에서는 신경 써야 될 필요는 없고요. 판매를 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매출 원가가 돼요. 그럼 매출 원가가 120만원을 타는 거죠. 그러면 12월 말 기말 재고액을 찾는 거니까 기초 재고액은 25만원, 그 다음에 단기 순매입액은 170만원.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195만원이 돼요. 판매 가능 금액이 되죠. 이제 거기에 기말 재고액을 이렇게 이제 빼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니 120만원이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단기 순매입액이 195만원, 매출 원가가 120만원이니까 거기에 차익이 얼마예요? 여기에 대한 차익 빼면 되죠. 그렇죠. 75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11번에 다 몇 번이에요? 기말 재고액은 75만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2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3일의 재무제표의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으로 분류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를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자산으로 분류될 계정 과목.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이 투자자산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단기 금융상품. 이거는 단기잖아요. 투자자산은 장기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당연히 유동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 당좌자산이에요. 이라고 부르고요. 화장품 원료 배합용 기계장치와 공장 건물은 계정 과목이 기계장치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유형자산을 뜻하죠. 이런 계정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 투자자산 중 하나입니다. 투자라고 들어가 있거나 장기라고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은요. 거의 투자자산이라고 거의 99.9%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유형자산은 일단 목적 자체가 1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 목적입니다. 영업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가 있냐 없냐 했을 때 형태가 있는 자산이고요. 물론 경제적 효익이 당연히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우리 유형자산 처음 배울 때 그 첫 번째 개념 파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물리적 실체를 가져야 된다.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한다. 그 다음 13번에 다 몇 번이에요? 그럼 4번밖에 없죠.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 저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게,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봐요.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자산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답인 거예요.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하는 거는 전부를 뜻하거든요. 아무 얘기 없어도. 근데 100% 다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100% 다 감가상각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가 불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2개 이상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답이 그게 거의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의 답은 4번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4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말 시점에 유형 자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2년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2022년 중 취득과 처분은 없으며 유형 자산의 잔존 가치는 0원이다 입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전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일단 내려가 볼게요. 문제 요구사항은 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이제 하는 방법이고요. 자, 지금 건물은 정액법이고 기계장치는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정률법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줍니다. 그래서 빼주고 0.25, 즉 25%만큼 상각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0.25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똑같이 이제 하면 되고요. 아마 잔존 가치는 둘 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1000만원에, 20년치 나누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만원씩 상각이 됩니다. 50만원씩 상각이 돼요. 그럼 현재 지금 이거는 3년 지금 경과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50만원씩 상각해주면은, 되겠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이번 연도는 50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봤을 때 150만원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 있고요. 그래서 600만원에서 마이너스 150만원만큼 상각하고 빼기 하고 그 다음에 25%치 넣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50만원에 25%입니다. 얼마냐면은 112만 5천원인데요.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62만 5천원이 됩니다. 이 감가상각비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62만 5천원이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유동자산은 어떤 계정과목입니까? 라고 보는 것과 비유동자산은 어떤 계정과목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매기 같으면은 계정과목의 조교 등록에서 뺏겨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지만 회계관리는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본인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어떤 건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자산이 아닌 것부터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합시다. 자산이 아닌 거는 매입 채무, 이거는 부채죠. 그 다음에 자본금, 이건 자본이죠. 자, 그 다음에 미지급, 이 세 개는 이제 제거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아닌 것부터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현금은 어떤 거냐면은 유동자산이에요. 영업권은 뭐예요? 비유동자산이에요. 상품은 뭐예요?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이고요.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 즉 비유동자산입니다. 기계장치도 유형자산이 비유동자산, 매출채권은 당좌자산, 유동자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유동자산은 현금, 상품, 그 다음에 매출채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어떤 거냐면은 비유동은 영업권, 그 다음에 기기장치, 산업재산,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 총 6개 맞죠? 맞네, 6개 맞네. 자, 그러면은 이 6개에 이제 해당하는 이 금액들을 자, 한번 봅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상품, 그 다음에 매출채권 78만원이 돼요. 그러면은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3번, 4번 답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몇 번이에요? 114만 5천원.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문제 꼭 잘 읽어보시고요. 다시 1번 자, 한번 봅시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무형자산 상각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률법을 사용한다. 이게 틀렸죠. 합리적인 상각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정률법 아니죠. 정의법을 써야 돼요. 이거 무형자산 저기 어디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은 저기 대학교 해가지고 들었겠지만 저기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무조건 정액법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서는 정액법 외에도 정률법도 쓸 수 있고 생산량 비례법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내가 모를 때, 모른다, 내 상황 모르겠다 그러면은 only 정의법만 써야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러니까 1번이 이제 안 맞을 경우에는 2번 방법으로는 그냥 정의법만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년 초과를 안 한답니다.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를 20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 25년, 30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 내용 연수를 쓰는 게 사실상 맞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30년이 아닌 얼마예요?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된다. 입니다. 틀렸죠. 내 영어권이 아닌 개발비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내부적 창출 영어권은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개발비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맞는 거죠. 영어권은 외부 쪽에만 인정을 합니다. 내부는 인정 안 해요. 그럼 16번에 다 몇 번이에요? 4번 바뀌었죠. 무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에 상각한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감가상각을 할 때 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사용 시점과 구입 시점의 이제 상각 방법을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구입 시점은 구입했다고 해서 바로 상각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 시점이 아닌 내가 이사 안에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용 시점의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시점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많이들 틀리는 문제 중 하나예요, 이 4번도. 그래서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에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매입채무 현금입니다. 거래 판료서 알아야 되겠죠. 매입채무는 뭐예요? 부채의 감소예요. 근데 매입채무는 소속이 어디예요? 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예요? 그렇죠. 유동부채가 되면 되죠. 현금은 자산의 감소예요. 이거 소속 어디예요? 당좌자산입니다. 옳은 거지. 뭐예요? 유동자산이 감소해요? 감소하는 거 맞죠? 유동자산 감소하는 거 맞아요. 단기순이익에 불변해요? 그렇죠. 단기순이익 불변한 거 맞죠. 왜냐? 수입비용이 없으니까. 불변인 건 맞습니다. 그럼 3번. 유동부채 증가한다. 아니죠. 재고자산 증가해요? 아니죠. 정답 몇 번이에요? 17번의 답은 1번에 나오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문제 18번 회계관리 2급입니다. 자, 다음에 연속된 거래에서 미지급금 계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단 제시된 거래 외에 거래는 없습니다. 미지급금 계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7월 1일 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식회사 3일은 서울로부터 1000만원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 3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이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해 보시면 알죠. 업무용 차량은 차량 운반구이기 때문에 차변에 이제 구입을 했으니까 내 재산이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그 대금을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변이 얼마예요? 미지급금 1000만원 처리합니다. 그럼 미지급금 계정 과목이 7월 1일자에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에 가야 돼요? 차변에 가야 돼요? 대변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4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미리 체크를 해놓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차량 구입 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대변에 돈이 나갔으니까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500만원. 그러면 차변에 뭘로 처리해요? 그렇죠. 대금을 안 준 거 이제 돈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500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지급금 차변에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9번입니다. 다음 거래를 분개할 경우 대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주식회사 대구에 200만원의 상품을 매입을 했답니다. 현금 190만원을 지급하였다. 단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거 분기처리 해보면 알죠? 유난히 지금 이 문제가 거래 판료소랑 그리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출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 처리만 줄 알면 정확히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상품에 이제 매입에 성공을 했죠. 매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은 이제 대변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제 역할을 끝났거든요. 판매에 구비에 성공을 했고 하니까. 그래서 차변에는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200만원. 그럼 대변에는 뭘로 처리하냐? 현금 190만원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10만원은 뭐예요? 구매하기 전에 계약금 준 거. 선급입니다. 선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입에 성공했으니까 대변으로 처리를 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예,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과 선급금이 대변에 처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0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자,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아니죠. 유동부채 아니에요. 돈을 이제 줘야 될 의무가 이게 내일인지 1년 후인지 10년 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동부채로 잡아놓습니다. 원래 충당 자체가 부채로 인정은 됩니다. 그래서 추정에 의한 측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임직원의 퇴직 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실현주의에 기초한다. 실현주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발생주의. 이용은 발생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4년. 자, 그 다음 3번.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 예상액을 설정한다.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들은 바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이제 맞는 거고요. 자, 4번 봅시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지불할 퇴직급여를 대신하여 차변에 설정한다. 아니에요. 퇴직급여는 이게 차변인 거는 맞는데 퇴직급여를 대신하여 차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다르고요. 원래 대변에 들어가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회계 처리서. 그래서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